원장님, 남자들은 무조건 가슴 크면 다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 성형 8,000건 이상을 한 신동진 원장입니다. 제가 뭐 남자를 다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뭐 개개인 선호도가 다 다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사실 가슴이 크다기보다는 적당하고 탄력 있고 촉감이 좋은 이런 가슴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가슴,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특징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의 체형이나 어깨 넓이 이런 거에 맞는 적절한 가슴 크기입니다. 너무 커도 부담스럽고 너무 작아도 아쉽겠죠. 그래서 그 비율에 맞는 적절한 가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연스러운 가슴입니다. 가슴 라인이나 이런 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보형물을 해서 보형물 한 것처럼 가슴 라인이 인위적이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아름다운 가슴이라고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촉감이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시각적으로 가슴이 예뻐 보여도 만졌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 보형물 같은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아무래도 예쁜 가슴이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슴이 봉긋한 탄력 있는 가슴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가슴이 너무 처져 있거나 아니면 납작한 가슴이다 그러면 그런 가슴도 예쁜 가슴이다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예쁜 가슴도 대칭이나 모양이 다르다면 예쁜 가슴이라고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어깨 넓이랑 체형에 맞는 가슴 크기라고 하셨는데 그게 딱 수치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보형물 삽입할 때는 그 비율이나 이런 걸 센치를 재가지고 삽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각각의 의사마다 선호하는 크기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의사들이 맞춰서 하는 거지 꼭 그 비율을 맞춰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환자가 엄청 큰 가슴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해주죠. 환자한테 주의는 주겠죠. 이랬을 경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 이런 불편함이 있고 후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그래도 나는 이걸 원한다 해달라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해줄 겁니다. 자기가 돈 내고 해달라는데 의사는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죠.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조언. 탄력이 없는 가슴에 지방을 주입했을 때 똑같이 탄력은 돌아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들어가는 지방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지방을 어느 정도 충분히 넣어준다면 가슴 탄력을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요구사항은 뭐 제각각인데 뭐 흔히 이제 가슴골을 만들어 달라든지 윗부분을 풍만하게 만들어 달라든지 뭐 요구사항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얘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들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가슴도 혹시 그런 연예인들 사진 들고 오기도 하나요? 사진 들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고서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되는 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은 하죠. 그러면 대부분 가슴 수술은 보형물로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럼 방금 말씀하신 촉감 같은 경우는 보형물은 대부분 해당하는 부작용 아닌가요? 촉감이 뭐 부작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보형물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은 그래도 보형물이 촉감이나 이 라인이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보형물 자체가 촉감이나 라인이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형물은 모양이 잡혀 있는데 줄기세포 지방이식의 경우는 어쨌든 제 가슴 모양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라인이 별로 안 예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요? 일단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 성형을 할 때 원칙은 가슴 전체에 고르게 주입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모양이 확대될 때도 본인 가슴 모양대로 확대되는 게 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환자분이 윗가슴이 많이 꺼져 있다 그럴 경우에는 주입을 할 때 위쪽 가슴에 좀 더 집중해서 주입을 해서 어느 정도 교정은 가능합니다. 촉감도 만약에 지방이식한 그 지방이 가슴 안에서 딱딱하게 굳으면 어떡해요? 왜 묻죠? 석회화된다고 많이 하거든요. 환자분들이 이제 흔히 지방괴사와 석회화를 혼동을 하시는데요. 지방괴사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들어간 지방이 죽지 못하고 죽은 현상, 그걸 괴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괴사 현상도 다양합니다. 우록이나 혹 같은 형태로 1cm 내외 작은 이런 형태도 있고 덩어리로 크게 괴사가 되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덩어리로 크게 괴사된 경우에는 이거는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에서 염증이나 아니면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고 1cm 내외의 작은 물혹이나 혹같이 생기는 경우는 그냥 놔둔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 경험상 보면 그런 경우는 통상 1년 반, 2년 정도 생긴 다음 1년 반, 2년 정도 되면 사이즈도 줄고 흡수돼서 없어지는 회복 과정으로 가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는다는 게 석회화가 아니고 지방 괴사 중에 일종인 거네요.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밖에서 만져져서 어떤 뭐 단단한 느낌이 든다든지 그러면 통상 석회화보다는 지방 괴사거나 아니면 지방이 뭉친 현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현상 생기는 이유가 결국은 들어간 지방이 제대로 건강하게 살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사용한다면 그런 현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남자들이 가슴 성형한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와 아름다운 가슴의 기준 5가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보형물은 촉감이나 라인이 자연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단순 지방 이식은 수술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